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현대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초보 주부들에게 살림보다 어려운 게 육아입니다. 육아는 베테랑 주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독철 원장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지식재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기술실 조한선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반으로 줄이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은 그 중앙에 원형 교통소음을 설치한 회전교차로를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이것이 바로 그 교차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교통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회전교차로는 2009년에 처음 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는 데서 그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서 지난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2013년 작년부터죠. 그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회전교차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 정확히 말해서 예. 절반은 아니고요. 예. 제가 분석해 본 결과 44% 정도 교통사고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 10년도, 11년도에 설치한 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총 한 134개소 예.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이제 교통사고 자료를 이제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예. 예, 그 설치 전에는 그 연간 한 203건 정도 발생하던 것이 예. 향후에는 이제 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114건. 예. 그러니까 한 약 90건 정도 이제 감소한 것이죠. 예. 특히 그 전체 사고 건수 감소보다 그 주목할 것은 그 사고 심각도 측면에서 사망사고와 중상사고가 각각 약 50%, 48% 이렇게 감소한 것이죠. 예. 그 회전교차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로타리라고 그런 회전교차로 같은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회전교차로하고 로타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우선 기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로타리의 경우는 그 접근로의 진입 속도가 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서 이제 교통 안전상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예. 근데 회전교차로는 진입 속도 자체를 그 교차로 진입 속도 그 자체를 낮추게 하는 그런 시설이 좀 설치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도로화 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운전자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로타리는 운전자 입장에서 들어갈 때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회전 교차로는 반대로 회전하고 있는 차량한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예. 그 반대가 된 이유는 처음에는 그 로타리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로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없었고. 예. 그래서 그 로타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타리는 그 진입 차량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접근로에
차량이 몰릴 때 예. 회전차로 내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전차로 내에서 이제 대기가 발생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회전부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로타리가 대부분 좀 규모가 큽니다. 예.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로타리를 이제 포기하고 회전교차로로 이제 전환하게 된 거죠. 예. 그 회전교차로 어떻게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나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입 속도를 이제 기하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제 줄인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차이인데요. 보통 회전교차로는 진입 속도를 30km 이하로 예. 줄이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제 속도 저감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사고 심각도 측면에서 기하 구조상 그 사고 심각도가 높은 정면 충돌하고 직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한 그런 교차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회전 교차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처음에는 그 약 1970년도에 영국에서 그 기존 로타리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제가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하 구조 설계 측면하고 운영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처음에 도입돼서 예. 그 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유럽과 지금은 뭐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도입돼서 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이 회전교차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예. 이제 근래 들어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예. 그 기존의 운전자들은 신호등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낯선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그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더 낫지 않을까 우려되진 않습니까? 네, 그 도입 초기에 그런 뭐 우려의 목소리가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가 벌써 이제 도입 5년 차인데 그런 염려는 그 하나의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요. 예. 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회전 차량이 우선인지 그 예. 진입 차량이 우선인지 그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만 저 교육 및 그 홍보를 통해서 예. 뭐 해결된다면 충분히 회전 차량이 우선이라는 건 말씀하신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예.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그런 사실만 알고 회전 있습니다. 차량이 우선인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 뭐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역시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처음에는 조금 우려가 됐었지만 예. 뭐 현재 운영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제 운영되고 예.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 약 3억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요. 예. 얘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이제 비용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3억 원이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거기에 따른 그 편익을 고려해 볼 때 절대 예. 그 큰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편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희가 총 한 20개 정도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로 편익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크게 통행 시간 절감 편익이 약 1억 4천억 정도 예. 이제 절감 편익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쪽 사고 절감 편익도 역시 나와서 개소당 1년에 약 2억 5천 정도 예. 편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 교차로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설치돼 있나요? 서울에 제일 많이 돼 있나요? 아니죠. 전국적으로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도시 중에 대도시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많이 설치돼 있는지는 뭐 통계가 아직 나오진 않은 모양이죠. 다 나와 있는데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개소 정도. 네. 그 뭐 대구에도 한 5개 정도. 예. 그 대도시에도 꾸준히 설치돼 있고요. 예. 지방도도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군요. 약 360여 개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설치가 될까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지금 계획이 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향후에 약 1,300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이니까요. 예. 뭐 전국에 골고루 이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기술실의 조한선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용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는 유아 박람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이 꼭 챙겨봐야 할 필수적인 전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산림구단 심재영 주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음 달에 예정된 전시회가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6월에서 12월까지 열리는 유아 박람회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6월에 열리는 서울 베이비 키즈페어인데요. 주 동양 전람이 주최하는 전시로 지난 5회 전시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목도가 높은 유모차, 카시트 특별관을 마련해 전시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집에서 쓰지 않는 유아용품을 가져오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존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임신과 출산, 유아교육 분야의 업체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매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며 매일 입장 가격에 선착순 선물을 제공하는 등 경품 이벤트가 다채롭고요. 예. 행사 기간 입장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하고 행사장 수유실에 마련된 엄마들의 수다 보드에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육아 정보 등을 작성하면 우수 수다를 선정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올 6월에 열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한국과 러시아의 첫 경기 스코어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가하시면 또 다른 재미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기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고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예. 이런 전시회는 다 무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가시게 되면 예. 보통 한 5,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고요. 그 전에 이 홈페이지 가서 사전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또 쓰지 않는 유해용품을 가져가도 그냥 입장할 수 있고. 네, 요 키즈페어만요. 예. 유아 교육 박람회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23회 국제 유아 교육 박람회인데요. 국제 영어 교육 박람회, 놀이학습 체험활동 박람회, 어린이 건강 성장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롭고 예. 유아 교육 관련 전문가들도 꼭 챙겨보는 전시이므로 교재나 교구, 홈스쿨링에 관심이 있다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습 보조용품, 왕국,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 조기 유아, 영어 캠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장소는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요. 시기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교육 박람회하고 놀이 학습 체험 네네. 박람회 또 네. 건강 성장 박람회가 네. 이 세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한꺼번에 열리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아 교육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주 세계 전람에서 주최하는 20회를 넘긴 국내 최초의 체장애 유아교육 전시회로 일명 엄마들한테는 유교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8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교육전과 용품전이 동시 개최되어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한솔교육, 몰펀, CJ 에듀케이션, 잉글리시 에그, 튼튼 영어, 로제타 스톤, 짐보리 등 유아교육 브랜드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잉글리시 에그의 트레이시와 함께하는 율동교실, 만들기 대장의 아이와 함께 만드는 페이퍼트리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선착순 방문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품 행사와 엄마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알찬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비 페어가 임산부와 신생아들을 위한 전시회라면 이 유교전은 4세 이상의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홀 A홀과 B홀에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는 가을이죠. 10월 달에는 인천에서도 열린다고요? 예, 인천에서 1년에 2번 유일하게 열리는 전시회인데요. 네. 인천 베이비 키즈 페어예요. 예. 인천도시공사와 주 세계전람이 공동 주최하는 인천 내 유일한 유아 박람회로
임신, 출산용품과 유아교육 분야로 나뉘어 전시됩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인 에듀톡에 회원 가입하면 박람회 무료 관람은 물론 전시 기간 내 열리는 육아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인천 베이비앤 키즈페어는 유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상품들로 가득한데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주말을 이용해서 송도의 마실을 나가보시는 것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마치 이렇게 송도에 가보시면 싱가포르나 상하이를 보는 듯한 송도 국제도시의 발전상과 시설들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이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연말이죠. 12월 달에는 특성화된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키즈 스페이스 인테리어가 특성화된 전문 전시로 각종 할인과 이벤트가 많아 현장 구매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한국목공인협회 주 EXMG, 주 페어스타에서 주최하며 주니어 가구, 맞춤 가구, 침구, 벽지, 페인트, 바닥재, 소품, 친환경 용품 등을 전시하고요. 아이방 인테리어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인테리어 시공 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지난해 전시에서는 장난감과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목재 감성 체험관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방 만들어주길 계획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시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아용품 박람회 어떻게 좀 알차게 이용하는 정보 있을까요? 네, 가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세상 아기가 있으시면 수유실, 서포터스 라운지, 카페테리아, 택배 발송처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려면 전시 첫날에 가서 찜하시고 마지막 날에 집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유수의 유아용품 교육 브랜드에서 마련한 육아 특강을 신청해 보시고 아까 입장료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서 꼭 사전 등록을 하시고 무료 입장 쿠폰을 받기를 바라고요. 예. 구입 계획이 있는 물품과 관련 업체 위치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박람회 서포터스 신청을 하시면 각종 혜택과 선물을 챙겨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포터스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시면 일단 막 이렇게 보시다 보면 식사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샌드위치나 김밥 등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박람회 참석할 주부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4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는 캥거루 앱이라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 박람회를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살펴보고 또 이제 무료 입장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페어풀 앱은 사전 등록 없이 축제, 박람회, 전시에 무료 초대권을 받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베페는 베이비 페어의 참여 브랜드 정보, 할인, 쿠폰, 무료 초청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 코엑스 앱은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전시에 대해 간편하게 모바일 티켓을 발권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심재영 주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보다 지식이나 정보가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런 지식 재산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최덕철 원장과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검찰의 수색이 끝난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간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만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구원파 측 관계자는 어젯밤 신도의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다며 현재는 신도 40여 명이 금수원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금수원 정문과 담장 주변에서 외부인을 경계하던 신도들도 대부분 철수했고 금수원을 드나드는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젊고 우수한 인재가 연안 여객선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역 특례 제도인 승선 근무 예비역제를 여객선 선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산 관련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하면 병역 혜택을 주는데 외항과 내양 화물선, 어선에만 적용되고 연안 여객선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1,000명인 병역 혜택 대상자를 1,400여 명 정도로 확대해 연안 여객선에도 젊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시국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지하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970년대 민청학년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으며 이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장남 등 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종별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자동차 업종 기업이 8천만 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평균 8,045만 원인 정유 업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식재산이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주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어떻게 지식재산을 다루고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최덕철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네, 저 강남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테헤란로, 아주 네. 번화가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연구원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식재산연구원은 저희가 2005년도에 네.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유일의 지식재산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05년이면은 그럼 한 거의 10년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군요. 네. 예.
지금 저희 한 60여 명의 그 직재산 관련 석사, 박사 분들이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런 이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직재산 법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그 직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또 직재산 전문 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석사, 박사만 한 6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인가요? 아무래도 이 직재산에는 그 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법, 경영, 경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재산 뭐 이런 용어는 뭐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지식재산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뭐 보통 이제 재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나 동산 같이 이런 이제 유체물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체물이 아닌 발명이나 상표, 또 이런 뭐 어떤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은 이제 무체물로서 이제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허나 상표, 디자인, 이 저작권 같이 이런 무체 재산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지식을 활용해서 창작한 결과물을 우리는 지식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세계 최대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그 지난해인가요? 그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인터브랜드사가 지금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데요. 작년에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보게 되면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983억 1천만 달러로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그 1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1위를 차지했고요. 구글은 932억 9천만 달러, 약 93조로 2위. 3위는 코카콜라입니다. 그 792억 1천만 달러, 81조 정도였고 저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삼성은 396억 1천만 달러로 약 한 40조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하고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특허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특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명자가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한 발명은 당연히 이제 보유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명을 하려면은 발명자가 엄청난 그 노력과 비용, 시간,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이제 3자가 그 발명을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자기의 이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프리라이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특허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고 독점권을 한 20년인데요. 그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된 발명을 저는 특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권하고 저작권도 또 다르죠, 서로? 그렇습니다. 둘 다 모두 다 지식재산권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지식재산권 말할 때 크게 저작권하고 이렇게 산업재산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이제 특허권, 실용신앙권, 그다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나누고요. 저작권은 이제 문학작품 같은 그런 어문, 그다음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이런 것들이 그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특허권하고 저작권은 좀 보호 요건도 좀 상이합니다. 특허권은 이제 그 발명의 내용 자체,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고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그 내용이 동일하면 절대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갈 수도 없고 예.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예. 동일하다 하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이거는 뭐 다른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식재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상당히 좀 사실 저희의 일상생활이 지식재산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통한 발명, 물건의 제조 방법, 상품의 디자인, 그다음에 뭐 그 포장, 그다음에 인테리어, 상표나 시나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뭐 거의 유명이나 초상 대부분이네요. 모든 것입니다. 예. 하나 뭐 예를 들어 한번 보인다면요.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코카콜라 먼저 제조 방법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코카콜라는 1886년에 그 약사인 존 스타이드 펜버튼 박사가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재료를 혼합하다가 이제 탄생된 건데요. 이를 7X라고 처음에 불렀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되어 갖고 현재까지도 영업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점에서 또 특허하고 영업 비밀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다음은 이제 코카콜라 그 병입니다. 이 병이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년이 이거를 이제 여성의 이제 그 주름 치마를 보고 고안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거를 디자인을 개발해서 코카콜라사에 아주 거금을 받고 팔았고요. 끝으로 이제 그 코카콜라 병뚜껑도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병뚜껑처럼 생각되지만 저희 특허청에 따르면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한 20년간 이 병뚜껑에 대한 특허 출원만도 한 거의 600건 정도가 출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히 또 어떤 것은 또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위조를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국민들,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그 지식권에 대한 그런 인식을 크게 나눠서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들의 대한 인식은 좀 저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적인 예로 나타나는 게 이제 위조 상품인데요. 우리나라 위조 상품 시장 규모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142억 달러, 약 14조 5천억 정도로 조사되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 대부분이 위조 상품인 거를 알면서도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또 스위스의 그 국제 경영 개발원이 그 매년 그 각국의 그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좀 좋지 않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상당한 그 기업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지식재산 활동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담당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그 비율이 2012년도에는 55.4%였는데 13년도에 59%로 그다음에 그 전문 인력도 16.1%가 해서 좀 12년도에 한 12.1%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계속해서 이메일 쓰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메일 쓸 때 My name is Kelly. We met at YTN Radio. I'm writing to set up a meeting next week. 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메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회의 어떠세요? 물어봤으니까 답을 기다리겠죠?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I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하시면 저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Your response. Your response. response는 대답, 응답, 회신, 답장 뜻인데요.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과 함께 지식재산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물론 선진국이겠지만 좀 더 중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런 그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IP5라는 이제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EU, 중국이 이제 IP5가 되겠는데요. 예. 상당히 이제 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예.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 지적권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자국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주도 아래 지식재산 집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식재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예. 지식재산권 단일 시장 전략 아래서 단일 특허 시스템 도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은 신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신흥산업 육성과 동시에 또 지식재산 침해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짝퉁 물건 말씀하셨죠. 중국도 그 심각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식재산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성장 동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지식재산의 잠재된 능력 어느 정도일까요? 예, 상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2012년 4월 그 미국 상무부에서 지식재산과 미국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 2010년 미국 총 생산의 34.8%, 예. 약 5조 달러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전체 고용의 27.7%,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에 이상에 해당되는 약 한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유럽도 2013년 유럽 경제 성과 및 고용 기여도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 지식재산 집약 산업이 GDP의 약 39%를 차지하고 아주 유럽연합 총 고용의 26%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보면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고용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를 예. 차지하고 있군요. 예. 또 미국 그 경제신문이죠. 그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예. 세계 혁신 지수를 발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세계 혁신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2014년 1월 발표에 따르면 215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혁신 국가 1위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평가 항목 7개 평가 중에 그 혁신지수 평가 항목 중에 특허 등록 활동이 하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식재산은 이런 그 범국가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과 그 관련된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라는
WIPO가 있습니다. 예. WIPO는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가 간 조약 체결이나 법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고 예.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WIP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도 WIPO에서 주관하는 조약과 법제에 관한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고 국제적 흐름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지식재산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이 이런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먼저 강한 지식재산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양적으로는 상당한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원천 특허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으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지식재산을 권리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비법이 없을까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요. 먼저 이제 지식재산에 대한 좀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여기시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 전문 도서관의 각종 자료들을 활용해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일상의 쉬운 아이디어들에도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지식재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짝퉁 같은 거를 안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 지식재산에서 하나의 문화로 연결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